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 중 하나인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도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법제화를 추진 중인데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과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동입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예. 지난달에 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보장, 이게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다는데 이 내용부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방금 그 법 제목 재하라 그러죠. 예. 그대로 담겨 있잖아요. 노동이 같은 가치를 투입했는데 예. 같은 시간에 그 결과물이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뭐 공정의 가치도 되지만은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중구조 문제, 그다음에 특히 같은 일을 했는데도 늘 적게 받는다. 예. 왜 그럴까? 어떤 노동 이외에 다른 사유, 다른 인연이 들어가서 임금 구조를 결정하는 거 아닌가. 이것이 이른바 양극화를 극대화시켰고, 특히 또 대통령께서 즐겨 쓰시는 말씀이지만은 노동 약자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도 사실 그 기저에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같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이 나는 급여를 받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많았었고, 이거는 뭐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요. 예. 사실 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거 사실은 노동법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슈에 대해서 예. 사실은 진보 진영에서는 굉장히 좀 적극적이었고 예. 상대적으로 보수 진영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주제였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여당이 된 후에 이걸 먼저 추진한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여당이 그 관심이 없었다는 거는 사실 뭐 좀 어폐가 있는 부분이고 상대적으로라고 상대적으로 제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진보 진영에 비해서 여기 보면 또 진보 진영이라고 표현하는 쪽, 그다음에 보수 진영이라고 표현하는 쪽, 그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현 시점에서 예. 과연 진보가 진보인지 보수가 보수인지 뭐 이 논의는 예. 제가 수준이 낮기 때문에 논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윤석열 정부가 후보자 시절부터 쭉 추진해 왔고 예. 대통령께서 쭉 하시는 말씀 이런 것들이 당에서 그 정확하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거를 조금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입법 준비를 하고 있다. 예. 보여드렸다. 준비해 온 것을 그 정도지 뭐 이게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동일 노동, 그러니까 동일 가치 노동, 이걸 동일 임금 주는 제도의 어떤 큰 틀을 알겠는데 동일 임금 주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액수를 맞춰주면 되니까. 근데 이 동일 노동, 동일 가치 노동 이거를 어떻게 어려운 담론이고 되나 큰 담론인데 선후를 따지면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어떤 대명제에 대해서는 다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동일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의 부분은 실제적으로 진행하는 데 어려움에 대한 부분이지 이것 때문에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제도 자체를 설계를 못한다라는 주장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이 늘어날 때 IMF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시에 그런 사회적 문제가 컸기 때문에 비정규직 3법을 통과시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때 이른바 비교 노동자에 대한 동종 노동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같은 일을 정규직과 하는데 왜 비정규직은 임금을 적게 주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당시에도 많은 논의가 되어 왔었습니다. 과연 노동의 가치를 달 수 있느냐부터 해서 어느 정도가 돼야 동일 가치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이어나간다 하면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우리 김영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보면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용자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로 현장에서도 그래도 충분히 뭐 요것도 제가 그냥 제 머릿속만 가지고 한 건 아니고 뭐 학자들이나 아니면 다양한 법률안이 그동안 제안됐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 뭐 내용적인 부분은 앞에 있는 거고 뒤에 절차적인 부분은 의견을 들어야 되는 부분을 그렇게 같이 구성을 한 겁니다. 일단은 민주당이나 뭐 정의당에서도 굉장히 어제 보니까 찬성하는 논평을 냈던데 정의당의 논평을 들어보면 조금 걱정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동일 임금에 대해서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처럼 올려줘서 상향 평준화가 돼야지 정규직의 임금을 비정규직으로 깎았는데도 하향 평준화가 되면 안 된다.
혹시 하향 평준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좀 담겨 있는 것 같던데 정의동 그거는 그냥 들어보면. 우려를 위한 우려고 아, 그렇습니까? 그 논의를 통해서 입법 과정에서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나는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예. 그게 정의당의 태도가 또 맞는 것 같고. 예.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는 기우다. 이렇죠. 우리가 이 제도를 가지고 자꾸 예. 이른바 뭐 기득권을 우리 당에서 깨서 흔히 말해서 뭐 일방적으로 성과급제로 가겠다. 그거는 공격이고 공격인 거고 네. 이미 이중 구조라는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여야가 노동의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조금 더 한 발 더 앞으로 나갈까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예. 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이게 처벌 규정도 없고 그리고 원청 하청 노동자 간의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여부에 대한 조항이 없어서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한 논의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추가될 수 있다. 법이라는 예. 것이 꼭 뭐 처벌 조항이 있어야 지켜야 되고 없으면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그런 건 아닌 것. 예, 그렇죠. 우리 변호사님 더 잘 아시겠습니까? 저 청취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네. 1940님, 저는 사내협력 다니는 노동자입니다. 원청 정규직 임금 차이는 40% 차이가 납니다. 이런 회사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능한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네. 방금 질의해 주신 분과 같이 같은 사업장 안에 협력업체라는 이름으로 어떤 하청도 좋고 협력업체도 좋고 뭐 이렇게 계약 형태를 바꿔가면서 네. 내가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안 진다라는 식으로 대신 하청업체 도급금을 나눠주는 방식의 어떤 사업 운영은 사실상 좀 이제는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하나 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요거 동일가치 노동 얘기에 관해서 예. 현재도 보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정규직한테 약간의 권한이나 책임을 더 주는 방식으로 비정규직과 차별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일은 같이 하는데 예.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아까 겁니까? 저 물어보실 때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그러셨는데 이 케이스마다 굉장히 연구해야 될 부분이 많지요. 아. 그리고 어쨌든 큰 틀에 있어서는 예. 비슷한 일을 하고 비슷한 가치의 노동력을 투입했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예를 들면 하청이라는 이유로 예. 또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 사회적 지위 때문에 또는 최근에 선관위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빠 찬스 뭐 형님 찬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정의 가치에 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부분은 이제 개선 내지 바꿔야 대한민국 지속 가능하다라는 취지에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제 보니까 민주당은 우리 김영동 의원의 요 개정안 발의에 대해서 아직 공식 입장이 나온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결국 이제 민주당과 협의가 잘 돼야 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건데 그 전망은 어떻게? 그 하부 내용을 구성하는 거에 있어서는 제가 민주당 입장을 다 모르지만은 예. 가장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표 연설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이미 민주당 측에서는 한 2억 개 이상의 법률안이 제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뭐 하청 우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이든 그다음에 사내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분이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에서 노동시장에서 약자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분들의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는 그런 노력은 국회 차원에서 너무 늦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노동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정부 여당 간에 좀 이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전통적으로 그래왔지만 지금 더 좀 그런 것 같던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러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 민주당에서는 네. 한국노총 이 시위 도중에 과잉 진압 논란 요거 놓고 이달에 정부 책임 묻는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진성준 의원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그거는 그거대로 살펴야 되고 진성준 의원님 환노위에서 예. 앞에 존경하는 분인데 예. 중요한 거는 전체 노동 의제에 대해서 그럼 정부하고 노동계하고 갈등이 어떤 부분에 첨예하게 있는지 살펴보면 예. 99.9%는 노동계 전체 현안에 대해서는 큰 갈등이 없다고 봅니다. 그 포스코 강양 케이스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예. 또 다치신 우리 김준영 처장이 빨리 개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사도 될 수 있으면은 예.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예. 또 광양 케이스, 광양 사태에 보면은 실제로 문성현 노사정 위원장 계실 때 바로
저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 2000년 우리 21대 초반에 사회적 합의를 했었습니다. 중재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행의 문제만 남았었는데 그렇게까지 급하게 그러니까 합의문은 있는데 합의문에 어떤 이행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조금만의 더 정성과 노력과 우리가 관심만 가졌으면은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안타깝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전체 노동 의제에 대해서 갈등이 심각한 부분은 크지 않다라는 게 제 평가고 민주당도 비슷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노조법 2, 3조와 관련돼서 지금 많이 막 부각이 되는데 그렇게 사회적으로 필요했었으면은 뭐 비논리적입니다만 제 말씀이 문재인 정권 때나 21대 초반에 처리했으면 갈등을 줄였겠죠. 다수당이고.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영동 의원이 한국노총 출신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저 광양에서가 어쨌든 일이 있었던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그 한국노총 소송인 거고. 그래서 그런지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내일 논의하겠다. 그럼 탈퇴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한 해법 가지고 계신가요? 그게 논리적으로는 연관성은 없다고 저는 보는데. 논리적으로는요. 그렇습니다. 그 많은 노동 의제가 있고 또 중앙의 노사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노사 민정이나 노사정 관계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우리 저 한국노총은 그 사회적인 공적인 역할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여러 노동 의제와 관련돼서 그 사회 노동 의제와 관련해서 한 축이기 때문에 바라건대 탈퇴보다는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 또 광양 사태와 관련돼서는 별개로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민주당은 보니까 양대 노총하고 결합해가지고 투쟁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전체 노동자들이 원하는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의 의견 과정이 있겠습니다만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 얘기는 전체 노동자들의 생각은 민주노총 지도부 또는 민주당, 한국노총 지도부와는 다르다? 절대 우리 그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지금 쭉 보면 과거에 뭐 자동차 3사나 조선 3사 대한민국의 주력을 이뤘던 많은 제조업 노동자들이 당시 정책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거리로 나온 적이 있고 파업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파업의 개수나 어떤 규모나 내용에 대해서 질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십시오.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른바 노동약자들은 법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법이 지켜져야 자기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정한 노동의 가치를 평가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목소리가 크다고 또는 조직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목소리를 더 먼저 내는 것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고 약자인 분들의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짧게 마지막 좀 여쭙겠습니다. 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거취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교체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는 뭐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경사노위가 그동안에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위상을 가지고 왔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많이 삐그덕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사노위가 정상적으로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또 노동약속의 의견까지 받아서 적극적으로 노동개혁에 앞장서주길 바랍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국민의힘의 김영동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